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PS하고 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EPS하고 퍼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듯 싶습니다만, 네, 좀 더 기억을 되살리는 관점과 약간 좀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EPS Earning Per Share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earning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per, Price Earning Ratio, earning. 요 어닝이라는 부분이 어디하고 좀 매칭이 되냐면요. 여기 순이익하고 매칭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뭐 BPS 공부할 때도 그렇고 BPS하고 대비된 게 BPS하고 또 뭐지? PBR.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B잖아요. 이렇게 매칭이 돼요. EPS도 E가 이렇게 매칭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뭐 PS하고 P하고 R이 똑같죠. 좀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S하고 퍼는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퍼 따로 물론 퍼 따로 이렇게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EPS면 무조건 좀 가능하다면 무조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EPS하고 퍼는 따라다녀야 됩니다. 네, EPS는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순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지표. 순이익은 여기 포괄 손익, 여기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보시게 되면 매출 있고 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맨 아래 이제 뭐 법인세도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이익, 순이익이죠. 순이익을 발행주수로 나눈 거예요. 순이익을 발행주수로 나눈 것이 EPS. 근데 순이익이랑 부분은 좀 중요하죠. 왜냐면은 중요하지. 회사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영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이 자본에 들어가요. 이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은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이 잉여금하고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잉여금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 잉여금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자본이 증가하겠죠.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주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돈이잖아요, 주주. 주주의 가치. 네, 부채는 타인 자본이고, 네, 자본은 자기 자본. 그래서 이제 EPS 퍼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식은 뭐 어렵진 않고요. 네, 순이익을 발행 주식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한 주당 순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는지 나타내. 그래서 이거는 원을 해요. 원. 통화. 뭐 달러 같은 거죠. 네, 원. 몇 원.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퍼는 플러스 어닝 레티오라고 해가지고 주가 수익 비율. 주가가 그 기업의 한 주당 수익의 몇 배를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식은 한 주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여기 가격이죠.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보시게 되면 가격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고 주가의 가격.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죠. 그래서 EPS죠, EPS. 결국에 한 주당 순이익이란 것은 EPS입니다. 한 주당 가격을 나눈 거니까. 아니면 순이익 갖다가 시가총을 나누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하튼간에 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네, 한 주당 가격을 주식의 가격을 EPS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죠. EPS도 뭐 이렇게 좀 움직이겠죠. 변하겠죠.
요거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분들 멀티플이란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멀티플을 얼마나 줄 것인지. 그게 그 펀더멘탈 가치보다 현재 주가의 가격을 얼마나 더 줄 것인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멀티플이라는 게. 그래서 보통 이제 퍼라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퍼 PBR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펀더멘탈은,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여기서는 펀더멘탈을 이제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 기준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로 우리가 측정돼야지만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멀티플이라는 부분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 멀티플에서 좀 사용하는 게 이제 퍼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멀티플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 가치라는 좀 의미가 있죠. 주가라는 것은 미래 가치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재무라는 것은 약간 이제 펀더멘탈 현재 가치가 좀 있고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얼마나 더 줘야 될 것인지 그걸 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좀 미래 가치가 있죠, 주가가. 펀더멘탈 현재 가치의 의미가 좀 있고요. 몇 배로 측정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거고, 뭐 그다음에 여기 EPS가, 요거는 EPS를 설정하는 게 뭐랄까, 뭐 네이버 금융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컨센서스 업체들에서 나오는 또 거기 지표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제 다 다르다기보다는 요 기준이 약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EPS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이버 금융에. 그리고 가보시면 돈말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잠시 같이 봐볼까요? 잠시만요. 이 화면 좀 전 살짝 보고 계시고, 그 네이버 금융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뭐 네이버 금융 가셔가지고 종목 보소 가셔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EPS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있겠죠? 여기에서 여기 뭐 이렇게 보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이 EPS는 뭐 여기 산식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산식 해가지고 뭐 EPS는 여기 막 공식 있잖아요. 그쵸? EPS 공식하고 뭐 퍼 공식 있잖아요.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이 약간씩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거하고 좀 다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있는 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EPS하고 여기 또 EPS 있잖아요. 뭐 수정주 평균 주가 주식수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근데 약간 기준이 다른 게 있어요. 저 네이버 금융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뭐 이렇게 뭐 전년도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일주 가격은 뭐 전날의 종가 기준, 뭐 꼭 이렇게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요거를 좀 이해하시고 요거에 대한 뭐 이제 내용은 약간씩 다를 수는 있다. 그래서 약간 도움말을 참고하셔가지고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해드리가 싶냐면은 요 내용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시는 게. 이 내용을 이제 뭐랄까? 좀 더 응용해가지고 이 EPS라든지 한 주당 가격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을 좀 정립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 내용을 그냥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어떤 걸 하냐면은 순이익 기준의 주가 같은 거를 좀 설정을 하는데 요거는 좀 언제 필요하냐면은
이 회사의 어떤 성향이란 게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PS를 분기로 측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선택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돈을 버는 회사들을 좀 선택을 해볼까요? 이거는 뭐 벌다가 못 벌다가 하긴 하는데 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EPS하고 퍼가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뭐 이거 아직 안 나오네. 전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은 저게 가격이 안 나오는데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삼성 SDI는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평균 기준 주가가 여기 뭐 76만 7천이다. 네, 좀 이렇게 나오죠. 76만 7천 원. 평균 주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요거는 이제 EPS 곱하기 퍼거든요. 그렇게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요거는 이제 SK하이닉스요. SK하이닉스는 이제 요거 곱하기 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 이거 EPS하고 퍼하고 곱하면은 요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다섯 분기를 이 다섯 분기 이거는 이제 더한 거예요. 네 개 분기를 더한 거예요. 네 개 분기를 더하면 13만 9천 원 나오는데 전 이럴 때 좀 사용을 해요. 평균 기준 주가. 전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좀 설명해 드릴까요? 이제 이게 그거잖아요. 그 원리가 어떤 거냐면은 EPS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퍼 값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가를 과거의 주가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과거의 주가는 그냥 퍼하고 EPS를 곱하면 돼요. 퍼하고 EPS를 곱하면 과거의 주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과거의 주가를 왜 구하려고 하냐면은 이 회사의 어떤 평균값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EPS 같은 경우는 가격이 분기로 하게 되면 4분기가 되잖아요. 1년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분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4분기이기 때문에 이걸 1년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1년의 값으로 가져오려면 더하기를 해야 돼요. 4분기니까 1분기 더하기 2분기 더하기 3분기 더하기 해서 그 무슨 얘기냐면은 분기마다 이걸 곱하겠죠. 1분기에 EPS하고 펄을 곱하겠죠. 그럼 그 값이 나올 거고 그 2분기에 EPS하고 펄을 곱하겠죠. 그럼 그 값이 나오고 또 3분기에 EPS하고 펄을 곱하겠죠. 그 값이 나오고 4분기에 EPS하고 펄을 곱하겠죠. 그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1년은 4분기니까 그걸 더해줘요. 플러스를 해줘요. 그러면 얼추 뭐랄까 EPS 관점 EPS 관점에서 그리고 EPS는 뭐죠? 순이익 관점 순이익 관점에서 약간 이제 평균 주가를 구할 수는 있어요.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로 곱하는 거죠. 1분기에 EPS하고 펄을 곱하면 EPS 펄을 곱하면 그건 뭐냐면 그 1분기에 한 분기에 그 평균 주가가 나와요. 네,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주가의 이거고 EPS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차이를 퍼하고 EPS잖아요. 그러면 주가를 EPS로 나누게 되면 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퍼하고 EPS를 곱하게 되면 당연히 이전 주가가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EPS하고 현재 주가의 차이를 몇 배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몫이 되는 거고, 그쵸? 이걸로 해서 다시 또 EPS하고 펄을 곱해주면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EPS로 이걸 나눈 거잖아. 나누니까 이게 나온 거잖아. 그럼 다시 나눈 것을 다시 곱해주면은 다시 이 주가가 나오겠죠. 예,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은데 단지 이제 제가 이 기준 주가를 구하는 방법. 근데 이걸 왜 구하냐 하면은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평균 주가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의 평균 주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평균 주가를 갖고 오게 되면 그래도 이 회사가 1년 동안에 이렇게 움직였다.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였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좀 남겨야 되는 거예요. 순위가점에서 기준 주가 이렇게 해서 이해되시죠? 어렵진 않으시죠? 근데 그냥 이거는 뭐랄까 1년 동안 평균 주가를 이제 찾아오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순위 관점이니까 그래도 의미가 좀 있죠. 순이익이니까 실제로 번 돈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주가 이게 무슨 정답은 아니에요. 이 가격이 정답은 아닌데 EPS 퍼하고의 1년 동안의 어떤 평균 주가의 흐름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평균적으로 요 13만 9천 원 정도에서 좀 움직였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SK하이닉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그냥 알면 좋죠. 그 지금 빠지잖아. 그 13만 9천 원에서 움직였는데도 빠졌으면은 약간 좀 좋지 않은 거죠. 13만 9천 원이면 어디냐? 여기네 여기. 순위가 앉아서. 그래도 13만 9천 원이면 꽤 높게 평가가 되긴 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24,000원까지 내려온 거고. 그런 거죠. 요거의 평균을 낸 거예요. 그냥 참고하는 거죠. 참고. 그래서 요거 EPS하고 퍼하고 요거하고 요건 또 이제 9만 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정한 이제 가격들을 좀 살펴보면 되는 거죠. 여하튼간에 뭐 그렇게 해서 좀 활용하기도 해요. 뭐 이게 이제 뭐 반드시 꼭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저만의 어떤 공식이에요. 저만의 공식인 거지 꼭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뭔가 기준을 잡을 적에는 좀 필요하니까 순위가 관점에서는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가격대에서 움직였는지 그걸 좀 찾고하는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니까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아니 뭐 그냥 그렇다. 현재 그 과거 주가가 어느 가격대에서 움직였다. 그걸 좀 알아보려고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니니까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니고 그래도 뭔가 이게 좀 측정할 적에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EPS가 퍼에 대해서 좀 공부했는데요. 약간만 더 공부해 볼까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실전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모범이죠. 이런 게 있어요. EPS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예전 데이터인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가 EPS가 이렇게 좀 빠지죠. 그리고 퍼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죠. 근데 퍼가 다시 빠지죠. 근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EPS는 빠지는데, 퍼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지? 시즌인가? 시즌 EPS 올라가고 퍼 빠지고. 그러니까 EPS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퍼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EPS 가격은 EPS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순이익을 많이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EPS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순이익이 많이 내는 거고, 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저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 값이 만약에 퍼 값이 이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렇죠. 이게 길면 길수록 고평가고, 그렇죠. 예, 현재 주가하고 EPS 가격이 너무 길면 차이가,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움직여 그럼 고평가겠죠. 근데 여기서 움직여요. 여기서. 그럼 여기는 저평가가 있죠. 그러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저평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EPS가 올라가는데 퍼가 빠지게 된다면은 그 회사는 좀 저평가를 받는다. 예. 그러면 요 가격대라든지 이 순이익 평균 기준 가격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EPS는 빠지는데 퍼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좋은 건 아니죠. EPS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순이익을 잘 못 낸다는 건데, 퍼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고평가를 받는 거죠. 약간 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 이런 개념이 있어서 이런 개념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실전에서 이 정도 좀 활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 단기 순이익, 예, 순이익이죠, 순이익.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어닝이라는 단어. 이는 어닝. 근데 어닝이라는 단어는 뭐? 순이익 관점이란 거. 저 요런 관점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순이익은 이익 잉여금 관점이니까.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 기준 주가를 EPS하고 퍼거가 평가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가 중요하거든요. 잊지 말아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공식은 이해하지 않으셔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EPS에서 이 언이란 것이 이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에 해당된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우선 기준을 딱 잡으셔야 돼요. 뭐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 설명해드린 것도 설명해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기억을 갖고 계시려고 한다면 이 어닝이라는 단어, 어닝. 여기 EPS도 어닝. 근데 어닝은 뭐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다. 퍼드보다 손익계산서의 어닝, 당기순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잉여금하고 쌓이는 거고, 그것은 자본인 거고, 그건 주주의 가치다. 네, 그건 됐죠. 키포인트만 놓치지 말아주세요.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물론 뭐 좀 약간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설명이. 왜냐면 보통은 제가 강의를 할 적에 3, 40분 강의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한 2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약간 좀 부족한 느낌도 없잖아 들긴 드는데, 또 보완할 거 있으면, 근데 보완할 거 있으면 또 업데이트 해드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본만 잡으시면 돼요. 요거 어닝이라는 단어, 퍼의 어닝,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신다면, 그러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오랜만에 좀 교육방송 진행했는데 자주 또 영상에서 교육방송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